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을 위한 강의용 PPT 제작 방법을 살펴보죠. 크게 세 가지 사이트 플랫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캔바, 미리캔버스, 망고보드라고 하는 디자인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제작하기 전 PPT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글로벌로 사용하는 디자인 플랫폼 사이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동영상, 마케팅 등 다양한 디자인을 선생님께서 제작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글로벌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캔바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사이트 이동을 진행할 수 있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강의용 PPT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선택해 주시고 프레젠테이션 16대 9 형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 바로 새로운 빈 화면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요.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템플릿, 맞춤형 템플릿, 다양한 템플릿을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스크롤 중에 예를 들어 나는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원한다 라고 하면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디자인, 원하시는 디자인을 클릭해서 사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특정한 느낌으로 하고자 한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우리는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교육용 PPT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이 표시가 되고요. 만약 나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겠다 라고 해볼게요. 모두 보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를 클릭해보죠. 선택을 하고 해당하는 항목, 추가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현재는 한 페이지, 1페이지만 구성을 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2페이지에는 예를 들어 여기는 두 번째 항목을 추가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페이지는 여기는 보라색 화면으로 구성하고 4페이지는 마지막에 있는 엔딩 요소로 구성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로 바꿀게요. 땡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떤 편집을 진행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문구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문구를 선생님께서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영어 레슨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용은 영어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2022 겨울 라이프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2020이라고 하는 글자는 글자에 대한 글꼴 서식이 적용이 되었는데 겨울 라이프라고 하는 글자는 기본적인 맑은 고딕 계열로 글자 서식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해당하는 글꼴 자체가 영문 글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해당하는 글꼴 전체를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글자체 명령을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글자 목록, 글꼴 목록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글꼴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글자에 대한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얇은 글씨체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굵은
글씨체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 글씨가 잘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키워주시면 되는데, 키웠을 때 지금 보시면 키워도 이렇게 글자에 대한 부분만 커지기 때문에 이 가로 넓히는 건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 그룹을 풀어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룹 해제가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 2020 겨울 라이프를 늘려서 한 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바이 다빈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다빈쌤이라고 하는 글자가 글씨가 깨졌어요.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는 조금 더 이제 얇은 글씨체로 해도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글씨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글씨체가 있고 약간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으면서 별 모양의 표시가 되어 있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이 별 모양의 글씨체는 유로플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용을 하게 되면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별 표시가 없는 글씨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글씨체, 학참당 이런 글씨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제작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요소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면 삭제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 이전 단계로 되돌리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이전 단계 실행 취소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Z 버튼을 눌러서 이전 단계로 복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소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이렇게 민트색, 그리고 핑크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현재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소를 클릭했을 때 색상에 대한 부분이 표시된다면 해당하는 요소에 대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바지가 민트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나는 하늘색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하면 바로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빨간 색깔 옷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빨간색 부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얼굴 부분도 클릭을 해서 원하시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색 조합에 따라서 원하는 색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한 요소를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선 및 도형, 말 그대로 이렇게 다양한 도형 형태 디자인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X를 눌러서 날려주시고 그래픽, 다양한 그래픽 요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진, 동영상, 오디오, 차트,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날리고 새로운 요소를 넣는다라고 하면 그래픽을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래픽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화살표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캔바가 추천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강의를 하는 시점에서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해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새해와 관련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삽입하고자 하는 요소를 클릭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게 왕관 모양의 그림들이 있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프로 유로 플랜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넣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삽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파악을 하긴 어렵고 어떤 요소들이 좀 자연스러울까라는 것을 보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를 통해서요, 특정한 뭐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를 이제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사진을 눌러서 이제 아까 요소를 선택했을 때는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에 특화된 부분들만 검색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특정한 부분을 검색해서 삽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이니까 겨울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겨울에 관련된 사진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한 번에 뒤로 보내기 하게 되면 배경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 텍스트. 말 그대로 새로운 텍스트를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제목 추가, 부제목 추가 있는데요. 눌러서 이제 내용 바꾸고 글씨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조합,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크기, 변경도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 글자에 대한 색상 변경, 그리고 글씨가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맞춰져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클릭을 해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에 목록에 대한 부분도 표시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간격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세로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투명도 설정 등도 진행할 수 있죠. 저는 컨트롤 Z 버튼을 눌러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수시로 저장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눌러주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디자인 언더바 2022 겨울 라이프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이름으로 디자인이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파일의 저장 버튼을 눌러서 수시로 저장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오디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오디오 삽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의 음악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 스타일에 대한 설정을 만든다거나 또는 뭐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캔바라는 글자가 써있고 워터마크 제거라고 써있다면 얘는 이제 그 유료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무료 디자인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시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뭐 다양한 뭐 유튜브라든가 뭐 픽사베이, 픽셀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있는 요소들과 연계해서 미디어를 가져오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집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제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여기는 다운로드 버튼은요, PDF 형식이나 또는 뭐 MP4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기 점이 있는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이게 유료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눌러서 삭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니 여기 4페이지 마지막에 여기 캔바라고 써있는 얘가 있죠. 얘가 이제 유료 이미지다 보니까 아까 경고창이 뜬 건데요. 딜리트 눌러서 날려줄게요. 어쨌든 유료 디자인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눌렀을 때 이번에는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되고 다운로드 항목을 눌러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가 되고 클릭을 해서 재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해당하는 파워포인트 문서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딱 실행했을 때 캔바의 장점은 쉽게 편집할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요소를 선택하고 날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캔바 사이트를 통해 심플한 PPT 디자인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안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미리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미리캔버스 사이트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개발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친화적인, 한국 정서적인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련된 PPT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뭔가 어떤 한국 정서 느낌을 전달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만들고자 할 때 미리캔버스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캔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디자인 기능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화면을 이동해서 우리는 미리캔버스 사이트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 항목을 눌러보죠. 선택을 해주시고 템플릿에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나 상세 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시고요. 선택을 하면 심플한 프레젠테이션, 제안서, 수업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자, 수업 프레젠테이션 눌러볼까요? 그럼 보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한국 정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삽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화면 자체가 약간 이상하게 표시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원본 크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선택한 페이지 사이즈 적용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16대 9 비율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으로 화면의 크기가 변경이 되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1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애니메이션 효과, 그 다음에 배경 색상, 그리고 얘는 새 페이지,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휴지통 모양을 날리면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페이지 복제 메뉴를 누르면 1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고등, 수학 1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데이터로 글꼴이 삽입이 되고 여기 있는 글씨체는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씨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에 대한 부분, 정렬에 대한 부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투명도에 대한 부분, 글자색 이런 부분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곽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라데이션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한 번에 조금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정한 부분을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업로드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고 사진을 누르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추가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바로 해당하는 사진을 미리 캔버스에 추가할 수 있고요. 요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당하는 요소를 삽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색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디자인이라도 어떤 색상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학생들에게, 청중에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브랜드 또는 뭔가 학원 강사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학원에 브랜드 색깔이 있을 때 그 브랜드 색깔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용 디자인을 제작하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러스트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인포그래픽, 디자인, 화살표, 말풍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요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필요하신 디자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삽입할 수 있고, 조합 형태도 있고, 스타일, 약간 이런 한계 임박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삽입을 해서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편집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 자막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주요 색상이 이렇게 약간 민트 또는 초록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 여러분들 약간 색상을 좀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색상에 대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죠. 그리고 동영상 말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삽입한다거나 새로운 요소를 삽입하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삽입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대한 불투명도를 조절한다거나 소리가 있다면 음량, 그리고 특정한 구간만 사용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반전 기능을 통해서 좌우, 왼쪽과 오른쪽을 뒤집거나 상하 반전, 위아래를 뒤집는 그러한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순서 메뉴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요소를 이렇게 뒤로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설정을 바꿀 수 있죠. 다음 배경에 대한 부분도 바꿀 수 있는데요. 사진 배경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특정한 패턴 요소로 이제 배경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경도 어떤 배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QR 바코드, 새로운 QR 코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주소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바코드를 눌러서 해당하는 바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리 캔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운로드 메뉴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 PPT 눌러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진행할 때 앞서 보신 캔버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고요. 한번 로그인을 했을 때 이왕이면 로그인 유지를 통해 사용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PPT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미리 캔버스에 대한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한 PPT는 재수정,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 비상업적인 용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템플릿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 또는 배포한다거나 또는 일부 요소를 다른 디자인 툴에 사용, 유포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침해를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유의사항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동의했어요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디자인을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캔바 같은 경우에는 글자 요소에 대해서 선택해서 바꿀 수 있었지만 우리 미리 캔버스로 작업한 PPT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경우도 하나의 요소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에서는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삽입을 진행한다거나 또는 모든 디자인을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제작하고 그것을 다운로드하는 형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에는 글자 편집이 자유롭다. 근데 미리 캔버스는 자유롭지 않다.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사이트는 망고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망고보드 사이트는 유료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우아한 PPT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디자인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아한 느낌으로 제작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디자인 플랫폼이죠. 화면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망고보드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체험하기를 눌러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일단 처음에 망고보드 체험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템플릿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디자인 부분을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미리 캔버스의 경우에는 4:3 비율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망고보드는 4:3.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빔 프로젝터는 4:3 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4:3 일반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모니터나 TV에서 발표를 진행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16:9 YD형을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가 있고요. 여기서 뭐 사용처별 눌러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 프레젠테이션 입력을 하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요소를 템플릿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슬라이드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료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없고 모두 다 사용을 진행할 수 있죠.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 폰트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폰트도 앞서서 보신 캔바나 미리 캔버스보다 조금 더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자에 대한 정렬 방식, 그리고 자간, 행강에 대한 부분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림자, 불투명도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요소를 선택해 볼 텐데요. 말 그대로 다양한 그래픽 요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 사람 얼굴이 실제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초상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꼭 저작권 확인을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형에 대한 부분도 삽입을 할 수 있고요. 선이라든가 아이콘, 프레임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새롭게 삽입할 수 있죠.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기존에 있던 요소가 그대로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삽입을 해주시고 여기서 해당하는 요소를 변경할 수 있죠. 아까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 요소로 된 텍스트의 경우에는 편집이 불가능했는데요. 우리 미리 망고보드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편집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배경에 대한 부분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 대한 설정도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단일 색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패턴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 데이터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뭐 차트라든가 지도, 뭐 카카오맵과 같은 이런 요소들에 대해 삽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 3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캔바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플랫폼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캔바는 글로벌 사이트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고, 한 가지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는 약간 심플한 디자인을 제작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굉장히 한국 친화적인, 한국 정서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글꼴에 대해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운로드 했을 때 편집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유료 플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